살려주세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 카트만두.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바삭바삭 400년 역사의 목조 왕궁이 마치 종이처럼 구겨지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저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안 돼.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이. 현지 주민 라지 쿠마르의 절규가 흙먼지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왕궁은 단 45초 만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네팔의 국보, 자존심 그리고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뚫린 구멍입니다. 문화재 전문가 비슈누 프라사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궁의 잔해 속에서 찾아낸 400년 된 목조 조각품 한 조각을 그는 마치 죽은 아이를 안듯 부둥켜 안았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모두가 물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상징적인 건축물을 되살릴 수 있을까? CNN 특파원 사라 제닝스, 카트만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15년 4월, 저는 CNN 특파원으로 네팔 카트만두에 파견되었어요. 당시 네팔은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했던 17세기 목조 궁전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거든요. 이건 단순한 건물의 붕괴가 아닙니다. 네팔의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현지 문화재 보존 책임자 프라딥 샤르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 궁전은 단순한 왕실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네팔 사람들에게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었죠. 파괴된 궁전을 둘러보며 저는 복원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수백 년 된 목재들은 대부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정교한 목조 조각품들은 흙먼지 속에 파묻혔어요. 유네스코 문화재 전문가 마크 윌슨은 이 건물의 복원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닌 역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기술과 재료를 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복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17세기 목조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한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목조 건축 기술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러나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 보존팀의 수석 고문 라즈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백 년간 목조 건축 기술을 보존해왔고 특히 지진에 강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들의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가옥은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도 견고하게 지어진답니다. 그날 저녁 폐허가 된 궁전 앞에서 바라본 카트만두의 석양은 유난히 붉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역사의 아픔을 달래주듯 또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듯이 말이죠. 네팔의 문화재 복원은 단순한 건축물의 재건이 아닌 한 나라의 정신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여정에 한국이 함께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지 고고학자들과 함께 무너진 궁전의 잔해를 조사했습니다. 이 목조 결합 방식을 보세요. 17세기에 이런 정교한 기술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네팔 국립박물관의 수석 연구원 아눔 라즈는 무너진 기둥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각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결합 구조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못이나 철물 없이 나무와 나무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죠. 이 기술을 재현할 수 있는 장인이 현대에도 존재할까요? 제 질문에 현지 전문가들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네팔에서는 이미 이런 전통 기술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유네스코 자문위원이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언급했어요. 한국은 수백 년 된 전통 건축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 볼 만해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한국문화재청의 전통건축 복원팀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네팔 궁전 복원 프로젝트의 주축이 될 인물들이었죠. 우리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나무가 살아 숨쉬도록 만들어야 건물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김주영 문화재청 목조건축 수석 연구관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옥 복원 현장을 방문하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경복궁의 한 정각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장인들은 나무의 결을 읽고 나무의 숨결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나무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건축에 사용된 후에도 계속 호흡하고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무의 성질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박민수 대목장 한국 전통 목수의 최고 직위의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은 놀랍게도 못이나 철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짜맞춤이라 부르는 기술로 목재와 목재를 정교하게 결합시킵니다. 이 기술이 지진에 강한 비결입니다. 건물이 흔들릴 때 구조물이 함께 움직이며 충격을 흡수하거든요. 이영호 문화재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네팔 궁전 복원에 왜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의 또 다른 비밀은 목재 선택에 있었어요. 모든 나무가 건축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나이, 밀도, 생장 환경에 따라 건축 내 역할이 달라져요. 기둥용, 대들보용, 석가래용 목재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나무를 선택합니다. 정성훈 목재 전문가의 설명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처럼 정교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전통 목재 보존 기술이었습니다. 천연 오칠을 이용해 목재를 보호하고 자연 환경에 맞춰 통풍과 습도를 조절하는 지혜는 현대 건축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400년, 500년 후를 내다보며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옥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윤태일 문화재 복원 전문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틀간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이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네팔의 무너진 궁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네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한국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해 전통 목조 건축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독자적인 목조 건축 기법을 발전시켜왔다고 합니다. 불국사 다보탑에 사용된 목재 결합 기술은 7세기의 것인데 현대 건축공학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이에요. 박물관 이동훈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건축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과학적 전통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는 목재 선택부터 건조, 가공, 보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닌 체계적인 과학이었죠. 한국전통건축연구소 소장 이정민 박사는 조선시대 건축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황변된 문서에는 나무의 종류별 특성과 용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6년 초여름, 저는 다시 네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목조 건축장인들과 함께였죠. 카트만두에 도착한 한국팀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어요. 원래 궁전에 사용된 나무의 종류와 나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조건의 목재를 구할 수 있어요. 김영택 목재학 박사의 말처럼 첫 번째 과제는 원재료 분석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궁전에 사용된 주요 목재는 히말라야 삼나무로 대부분 350년에서 400년 된 나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현재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팔 측 책임자 비렌드라 프라사드의 물음에 한국팀은 단호했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400년 된 나무 찾기 프로젝트는 거의 모험과도 같았어요. 한국팀은 네팔 정부의 협조를 얻어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까지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닙니다. 궁전에 사용될 수 있는 강도와 탄성을 갖춘, 그러면서도 같은 지역에서 자란 동일 수종이어야 해요. 박준영 목재 감정사의 설명처럼 이 작업은 정밀한 과학이었습니다. 마침내 2달간의 탐사 끝에 적합한 나무들을 찾아냈을 때 현지 네팔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네팔 산림청 관계자의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발견된 고목들을 운반하는 과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험준한 산길을 따라 무거운 목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한국팀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건축 때 사용했던 운반법과 현대공학을 결합했습니다. 나무에 최소한의 충격만 주면서 옮길 수 있어요.
이진호 전통 건축 기술자의 설명에 현지 작업자들도 감탄했죠. 카트만두 작업장에 도착한 목재는 한국식 자연 건조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나무마다 적절한 건조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너무 빠르게 건조하면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너무 느리게 하면 부패할 수 있어요. 김태현 목재 보존 전문가의 지도 아래 네팔 기술자들도 이 과정을 배워갔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장인들은 네팔 현지 기술자들에게 한국의 전통 목공 기술을 전수했어요. 단순히 궁전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네팔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박상우 대목장의 말처럼 이 프로젝트는 기술 전수의 의미도 컸습니다. 작업장에서는 날마다 한국과 네팔의 기술이 융합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짜맞춤 기술과 네팔의 전통 목조 조각 기법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죠.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교류죠. 네팔 건축가 아룬 쿠마르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무에 대한 예의였어요. 한국 장인들은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무에 예를 표했습니다. 나무는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나무가 가진 생명력을 존중할 때 나무도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협력하죠. 60년 경력의 한국 목수 송경환 옹의 철학은 네팔 젊은 기술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목재 가공 과정도 철저히 전통 방식을 따랐습니다. 대형 기계 대신 손도끼와 대패를 주로 사용했죠. 기계는 나무의 표면만 다룹니다. 손도구는 나무의 내면까지 읽어낼 수 있어요. 장인들의 손에서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변화했습니다. 거친 통나무가 매끄러운 기둥으로 뒤틀린 나뭇가지가 아름다운 석가래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작업이 1년째 접어들 무렵 네팔 현지 언론은 이 프로젝트를 동양의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등 세계 언론도 한국 장인들의 작업을 집중 조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아시아의 지혜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 이명준 교수의 인터뷰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7년 봄 네팔 궁전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유네스코와 세계 각국의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과 네팔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복원은 세계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대리인 마리아 폴슨의 연설로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죠. 첫 번째 도전은 궁전의 기초공사였습니다. 한국팀은 전통 한옥의 기초공법과 현대적 내진 기술을 접목시켰어요. 한옥의 기단은 단순한 토대가 아닙니다. 습기를 조절하고 지진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과학적 구조물이죠. 이재원 한국문화재청 구조기술자의 설명에 세계 전문가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한국식 목구조 시스템이었어요. 서양의 건축물이 주로 벽으로 하중을 지탱한다면 한옥은 기둥과 보의 유기적 결합으로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지진에 매우 효과적이죠. 김준호 교수의 설명에 영국건축협회 회장 마이클 브라운은 서구 건축이 배워야 할 지혜라며 감탄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한국 장인들의 손기술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특히 맞춤 기법은 현장을 방문한 모든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이 놀랍습니다. 컴퓨터나 현대 도구 없이 이런 정확도를 구현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독일의 목공의 대가 한스 밀러의 말처럼 한국의 전통 기술은 현대 과학의 정밀도를 뛰어넘는 경지였죠. 복원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궁전의 지붕 구조였습니다. 네팔 왕실 건축의 특징인 다층 목조 지붕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다폭의 건축의 원리를 응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죠. 박영수 문화재 복원팀장의 솔루션은 네팔 건축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식 내진 기술이었어요. 한국 장인들은 전통 한옥의 흔들림 방지 구조를 네팔 궁전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극권과 같습니다. 힘에 맞서 싸우지 않고 흐름을 따라 움직이며 에너지를 분산시키죠. 이정한 내진 기술 전문가의 설명에 프랑스 건축학회 회장은 미래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이라고 평가했어요.
또한 한국 장인들은 현대 과학과 전통 지식을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3D 스캐닝 기술로 궁전의 원형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를 구현했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 박진성 교수의 말처럼 이 작업은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1년 반의 작업 끝에 복원된 궁전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17세기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영국 BBC 문화재 다큐멘터리 감독 제임스 윌슨의 말처럼 궁전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되살아났지만 내부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죠. 2018년 9월 세계건축사학회는 네팔 궁전 복원 프로젝트에 올해의 문화재 복원상을 수여했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역사적 프로젝트라는 수상 이후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네팔 수상은 특별 연설에서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기적이라며 감사를 표했죠. 세계적인 건축 잡지 아키텍처 리뷰는 특집호를 통해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목조 건축은 세계 건축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칭찬에 한국 장인들은 겸손하게 응답했어요. 우리는 단지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2019년 봄 복원된 궁전의 공식 재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네팔 국왕과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이 행사는 단순한 건물의 완공 축하가 아닌 두 나라의 깊은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이 궁전은 이제 단순한 네팔의 유산이 아닌 한국과 네팔의 공동 유산입니다. 네팔 국왕의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개관된 궁전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특히 한마이너스 네팔 문화교류관으로 조성된 별관에는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죠.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고 두 나라의 우정을 느낍니다. 현지 가이드 비크람 타파의 말처럼 이 공간은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한국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카트만두 중심부에 한국-네팔 우정의 광장을 조성하고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장인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국가의 영웅입니다. 네팔 문화부 장관 라메시 프라사드의 말에 현지 시민들도 동의했죠. 더욱 중요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네팔 국립대학교에 한국전통건축학과가 신설되었고 매년 20명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도 배우고 싶습니다. 첫 유학생 중 한 명인 순일 스레스타의 포부처럼 두 나라의 교류는 미래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경제적 협력도 급속도로 확대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네팔 진출이 활발해졌고 양국 간 무역량은 3년 사이 4배로 증가했습니다. 궁전 복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어요. 주네팔 한국 대사관 경제협력관 정민호의 설명처럼 문화적 교류는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네팔 내 한국 문화의 인기였어요. 한국어 강좌는 항상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네팔 내 한국 문화의 인기였어요. 한국어 강좌는 항상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원조 국가가 아닌 문화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네팔 국영방송 문화 프로그램 디렉터 아디티 샤르마의 말이 이를 잘 보여주었죠.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두 나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은 네팔의 의료진과 방역물품을 지원했고 네팔은 자국 내 한국인들을 특별 보호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네팔 보건부 장관의 말은 두 나라 관계를 잘 보여주었죠. 궁전 복원 5주년을 맞아 네팔에서는 특별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기술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전통 한옥의 축소 모형이 전시되고 한국 장인들의 기술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의 장인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네팔 교육부 차관 비말 파우델의 말처럼 이 행사는 교육적 의미도 컸어요. 한국 또한 네팔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네팔 한국 문화의 만남이라는 특별전이 개최되었고 궁전 복원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전국 방송에 소개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장의 말에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했죠. 궁전 복원은 또한 국제 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어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마틴 듀랜드는 한국 네팔 프로젝트를 21세기 국제협력의 표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은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깊은 신뢰였어요. 네팔에서는 한국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는 네팔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한 네팔 대사의 말은 두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했죠. 2022년 네팔 정부는 한국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특별 우표를 발행했어요. 복원된 궁전과 한국 전통 한옥이 나란히 그려진 이 우표는 출시 첫날 완판되었습니다. 이 우표는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합니다. 네팔 우정청장 하리프라사드의 말처럼 작은 우표 한 장에는 두 나라의 깊은 인연이 담겨 있었죠. 궁전 복원 프로젝트는 국제 건축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는 주제가 세계 건축 포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은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미래 건축의 중요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세계 건축가 연맹 회장의 말처럼 한국 건축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죠. 5년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두 나라 관계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지원에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문화, 교육, 경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었죠. 네팔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전통과 기술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되살리고 그 과정에서 두 민족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무너진 궁전에서 시작된 우정은 이제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은 보존해야 할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지혜의 원천입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한국 대목장 이태호옹이 남긴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네팔과 한국 두 나라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협력의 증거인 궁전은 카트만두의 하늘 아래 당당히 서서 두 나라의 우정을 증명하고 있죠. CNN 특파원 사라 제닝스, 카트만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